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이 하지원이에요. 되게 익숙하시죠? 많이 들어보는 이름이시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 일에 비해서 하지원 쳐도 연예인 하지원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막 잘 못 찾으실 수도 있는데,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 치시면 이제 바로 제가 하는 일들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제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지원, 환경을 하는 하지원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지원입니다. 네.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수업들을 저도 많이 들었고요. 저는 스포츠 마케팅으로 98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지구환경학 박사를 받고 지금은 완전히 환경 쪽으로 올인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마케팅이라는 게 그냥 모든 삶에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경영이라는 게 사실은 내 삶도 경영이고, 그쵸? 여러분들이 하루의 스케줄도 경영이고, 그런 게 굉장히 우리 삶에 굉장히 익숙하고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환경을 보다 잘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베이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전 좋았고,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좀, ISO 인증 국제심사위원도 제가 벌써 한참 됐지만 이제 계속 하고 있고, 이제 환경 쪽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을 하다 보니까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시간을 오늘 갖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속 가능 경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일단 지금 회사 다니시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회사 다니시는 분? 네. 반 이상, 예, 3분의 2 정도 회사 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손 드신 분 중에서 누가 손 드셨더라? 잠깐만. 이 끝에 쪽에 손 드신 분 중에 누구 손 드셨죠? 갑자기 손을 아무도 안 드세요. 한번, 안경 끼시면 회사 다니세요? 네. 그럼 그 뒤에, 그러면, 내가 다니는 회사가 어땠으면 좋겠어요? 그럼 생각해 보시는 거 많으실 텐데. 네. 네. 공기가 쾌적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다. 쾌적한 공기.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한번 내가 다니는 회사가 이랬으면 좋겠다. 난 이런 회사를 원한다.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 뒤에 우리 선생님. 네. 급여를 좀 많이 받았으면. 급여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맞아요. 급여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네. 근무 분위기도, 그쵸. 그럼 근무 분위기가 좋고. 자, 그럼 이 중에서도 한번. 난 다른 의견인데 이랬으면 좋겠다. 네. 사회적 공헌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공헌, 이렇게 또 아주 사회적 공헌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자, 우리 그럼 이쪽 줄에서 선생님 하실래? 네. 영속 가능한 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속 가능한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왜냐면은 회사가 있어야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고, 회사가 있어야 좋은 환경도 가능하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또, 네. 환경에 대한 근무하는 환경 자체가. 근무하는 환경이 좋았으면 좋겠다. 또 우리 선생님. 네, 네, 좋습니다. 거의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내가 다니는 회사는 어땠으면 좋을까? 어떤 회사를 원할까? 각자 다 원하는 게 아마 있으실 거예요. 급여도 많이 받고 싶고, 환경도 좋았으면 좋겠고, 또 막 꼭 가면 또 진상들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좀 진상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쵸? 상사나 후배들과의 관계도 좋았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그런 정말 내가 다니기 좋은 회사가 되길 바라는데,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결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정말 좀 이렇게 오래 다니고 싶죠. 우리 회사가 좀 정말 잘 돼서 좋은 퍼포먼스를 내가지고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하길 바래요. 그런 회사, 우리 회사가 당장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모두가 그 노력을 하거든요. 모든 여러분들도 또는 기업인도 또 주주도 다 노력을 하는데요. 보시면은 30년 이상 지속된 기업이 전체 기업 중에 5.5%에 불과해요. 그리고 50년 이상 지속된 기업은 단 2%에 불과해요. 100년 이상 유지되는 기업은 현재 전 세계 7개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5년 이내에 7개씩 이제 회사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 500대의 기업, 그 대기업, 아주 큰 기업들인데요. 그 기업들이 50년간 생존하는 생존율이 14%에 불과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제일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 삼성전자. 그 언제 생긴 줄 아세요? 삼성전자가 1969년에 생겼거든요. 50년이 아직 안 됐죠. 그쵸?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현대는 현대중공업이 이제 모태인데, 1973년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직 2%에도 아직 안 속하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그러니까 정말 회사라는 것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할까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뭐 환경이 좋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그게 롱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들, 숙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에 지속 가능한 회사가 되려면 어떤 게 중요할 것 같으세요? 뭐가 이런 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런 게 잘 되면 지속 가능할 거야.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이쪽 줄에서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본이요. 자본. 네,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으면 뭐 기술이 있어도 그거를 상용화시키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자본. 또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으면 지속 가능할까요? 우리 회사는. 뭐가 있으면, 판매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이 있어도 좋겠죠. 그쵸? 그러면은 우리는 뭔가 팔 수 있는 제품이 있어야 되겠다. 돈도 많고, 막 그런데 뭐 팔 게 없어. 그럼 또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쵸? 또. 인재. 그렇죠. 결국은 돈도 하루아침에 다 까먹을 수 있고, 인재가 없으면 제품도 만들 수가 없겠죠. 여러분 또. 신용.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R&D. 실력이 있어야 된다. 이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은 R&D까지 나온 건 그런 거죠. 이제 우리 사회가 간단치 않기 때문에 단순한 거 만들어가지고는 그냥 팔기 어렵다는 거죠. 두부 한 무를 만들어도 R&D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중에서 사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가장 기본이 돈은 누가 만들 것이며 제품은 누가 만들 것이며 신용은 누가 쌓을 것이며 R&D는 누가 하는 걸까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R&D를 통해서 돈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는 제품이라는 것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아까 인재란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실 인재라는 거하고 사람이라는 게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인재다 그러면은 이제 훌륭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훌륭하다는 거는 그 스스로가 공부를 잘해서 훌륭해야 된다거나 대학을 잘 나와서 훌륭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회사 내에 어떠한 시스템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인재로 클 수 있느냐 클 수 없느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을 어떻게 인재로 만드냐가 지속 가능한 회사를 유지시키는 되게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의하세요? 나는 진짜 인재인데 이 회사 오더니 나는 자꾸 돌대가리가 돼가는 것 같아. 머리가 말랑말랑하지가 않아.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으실 수 있고요. 나는 여기에 들어오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막 그런 막 자극이 막 자꾸 들어와. 난 저 친구 저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런 세상도 있구나. 그래서 자꾸 내 뇌가 말랑말랑해지는 것 같아.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나와 다른 임팩트가 또는 다른 의사소통이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데, 자, 그러면 이 역할들이 지금 이제 계속 변해가고 있어요. 기업의 환경이. 보세요. 1980년대하고 19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비교를 해봐서 10년 단위, 불과 10년 단위 비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만 해도 전통적인 경영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 매출이 얼마나 많아. 막 이런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러다가 1990년대에 와서는 환경이라는 게 처음 도입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돈만 많이 벌면 돼.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려면 예를 들면 화학회사다. 그러면은 화학회사에서 그 독극물들을 다 처리하려고 그러면 수처리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비용을 줄여야지 매출이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비용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슬쩍 버려야 되는, 그래서 매출을 더 극대화시키는, 비용은 줄이고,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 되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잘하는 경영이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느 순간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순간은 매출이 올랐는데 그게 빵으로 가거나 마이너스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상한 요소가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환경이라는 것으로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는 윤리라는 것들이 도입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남양유업의 그 인사 다 전 그 직원들이 그 사과하는 거라든지 과거에는 되게 있기 어려운 거죠. 또 이번에 뭐 땅콩 회항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에 아니 사장이 내리라면 내려야지 거기다가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사회적인 기준과 가치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 경영을 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하게 내 기업이 존속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아졌어요. 과거와는 달라. 과거는 제품만 많이 벌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이윤을 남기고 그걸로 그냥 직원도 월급 주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게 환경이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지속가능 경영이라는 괜찮으시대요? 지속가능 경영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키워드를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단어. 생각나는 대로. 지속가능 경영 하면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냥 다 떠오르는 단어. 환경. 그쵸. 환경. 역시. 또. 사회적 지위? 책임. 그렇죠. 사회적 책임. 또, 착한 기업. 또, 뭐가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혁신.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냥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요즘 이혼하는 집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굉장히 요즘 이혼 가족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 가정이 작은 조직이거든요. 회사는 큰 조직이에요. 이혼을 왜 할까요? 소통이 안 돼서. 중요한 이야기죠. 또, 왜 이혼을 할까요? 지겨워서. 그럴 수도 있죠. 지겨워서. 지겨워진다는 건 뭐예요? 지겨워진다는 거는 미워진다는 거거든요. 싫어진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뭔가 단절돼 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친한 친구들은 사실 계속 이야기하고 만나는 친구하고 더 할 얘기가 많은데 가끔 본 사람하고는 오랜만에 만났는데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겨워진다는 거는 뭔가 자꾸 단절돼 가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집이 지속 가능하게 뭔가 이렇게 잘 되기 위해서는 그런 단절된 게 없어야 되는데 회사도 똑같아요. 회사가 지속 가능하게 되려고 그러면 그 조직원들과의 정말 원활한 관계들이 필요하고 내가 거기에 오랫동안 있고 싶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회사도 지속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쵸? 뭐 나는 없고 회사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쵸?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 경영의 되게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과거에는 기업에 있는 주주나 대표들이 돈을 많이 벌고 회사는 직원들이 일을 하는 게 중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어떤 협력, 행복, 관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그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요. 제일 첫 번째 줄 제가 좀 크게 쓴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가다가 힘이 빠지신 거 다시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시작! 사회적 건전성, 환경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죠. 회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돌아가야 돼 있으면 거기에는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될 수 있게 하는 경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서 그 밑에 좀 더 얘기를 보면은요, 기업이 과거에는 경제적인 성장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회에 공헌하고 환경 문제에 기여하는 그런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해관계자가 누굴까요?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누굴까요? 누구? 소비자? 맞습니다. 직원들 성공하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 마케팅 전략 할 때 뭐 5P's 이런 거 하면서 PR에 대한 퍼블릭 릴레이션십 배우셨을 건데 이 퍼블릭의 가장 중요한 공중이 사실은 내부 공중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외부. 그러니까 과거에는 소비자, 언론, 이런 외부만 중요했는데 지금은 내부가 훨씬 중요해요. 만약에 세종대학에 올 때도 세종대학 바깥에서 막 이렇게 사이트에 세종대학 어때요? 뭐 세종대 사이버대 어때요? 라고 나와 있는 것보다 직접 거기 다니는 친구한테 거기 어때니? 그게 괜찮아. 그 얘기 한마디는 되는 거예요. 오지 마. 이러면 이제 절대 아무리 밖에서 좋다고 안 오거든요. 근데 좋아. 그러면 오거든요. 내부 공중에 대한 말이나 태도가 굉장한 신뢰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관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중에서 내부 공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여러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가치 그렇게 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 경영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환경 보호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그 두산백과에 나와 있는 정의를 본 거고요. 좀 더 간단히 또 이제 뭐 관련된 같은 말이지만 매일경제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업이 그렇죠. 이제 어떤 건지 대강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기업이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책임을 가지고 경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제를 생각했던 거에서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속가능 경영의 키워드가 나와요. 자, 제가 지금 뽑아본 키워드인데 자,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책임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합의, 그리고 공생. 그래서 기업의 생존과 성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앞에 게 전제되지 않으면 이제는 지속 가능하게 기업이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제품만 잘 만들면 냉장고를 저기 북극 가서도 팔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케팅 능력만 있으면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다 고려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 경영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얼마나 경영하기가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근데 우리가 아까 50년 이상 된 기업이 전 세계 2%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업은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데 더 그것이 정말 결국 좀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회사가 뭐 5년, 10년, 뭐 20년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키워드를 한번 보세요. 키워드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집하고 똑같아요. 우리 그냥 우리 집이 있는데 우리 집을 운영하려 그러면은 뭐 돈도 있어야 되겠죠. 쌀도 사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부부간에 서로가 지어야 될 사회적 책임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 거나 음식 물질을 남기는 거나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도 다 고려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연결되어 있고 내 가족들만이 아니라 집 어때요? 우리 부부관계는 좋은데 시댁 때문에 또는 다른 친척이나 뭐 처남 때문에 막 관계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쵸? 둘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자식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가 서로가 협력되고 공생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책임과 협력, 합의, 공생이라는 이제 단어들을 제가 다시 뽑아봤는데요. 이거의 가장 기본 바탕은 신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내가 책임질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책임질게. 다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전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은 놀고 있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게 책임이라는 게 말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아마 부하 직원이 있는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러면 책임질 수 있을 만한 부하 직원이 있고 너 좀 장난 아니 이러는 부하 직원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이나 협력이나 합의 공생이 가능하기 위한 가장 기본 바탕가 신뢰거든요. 근데 이 신뢰라는 거를 우리가 조직 안에서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신뢰라는 게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팀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사 내에 팀이 있죠. 아니면 과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 신뢰하는 동료나 선배나 후배가 있다. 근데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관계니까 신뢰가 더 있던가요? 한번 얘기해 볼래요? 어떤 사람한테 더 신뢰를 가시나요? 친구도 좋아요. 친구 중에서 내가 더 신뢰가 가는 친구가 있잖아요. 어떤 친구가 신뢰가요? 가까운 사람. 왜 가깝나요? 그 사람은 가깝게 된 계기들이 있을 텐데. 많이 이야기하니까 가깝다. 많이 이야기했다. 또 선생님은 그 신뢰가 가는 부하 직원이 있으실 텐데 빨간 옷 입은 선생님, 예, 어떤 부하 직원이 신뢰가 가시나요? 저는 자기 자신을 갖다 오픈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오픈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지금 보면 여기 다 포인트가 나왔죠. 대화,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멋있거나 뭐 이런 사람이 있어도 겉만 보고는 이 사람이 어떤지 속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신뢰를 이끌 수 있는 기본이 소통이거든요. 소통? 근데 이게 무진장 어려워요. 이 소통이라는 게 말을 많이 한다고 소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부들 보면, 싸움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화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한 명은 계속 대화하고 한 명은 귀를 바깥으로 내보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계속해도 난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듣는 척하고 딴 생각하고
안 보면 화내니까. 그런 건 소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말을 한다고 소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어쩌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소통이라는 걸 서로 정말 통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과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요. 영국의 어떤 집인데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영국에서 가장 많은 분쟁은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집을 주로 사지만 여기는 주로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고 있지만 임대를 해가지고 월세를 내고 살아요. 근데 월세 낼 때 집이 망가지거나 이제 나중에 나갈 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처음에 디파짓을 해놓거든요. 몇 달치를 3개월치 이렇게 딱 넣어놔요. 우리도 보증금 좀 넣어놓잖아요. 그래서 넣어놓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은 분쟁이 보증금을 넣어놨는데 나는 집 멀쩡히 잘 쓰고 나왔는데 집에 문제가 있다고 나는 너 돈 하나도 못 줘. 또는 3개월치, 1개월치만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서로 이게 제대로 소통이 되면은 뭐 이해가 가겠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많은 분쟁이 이거예요. 돈도 걸려있고, 그리고 난 납득이 가지 않고, 억울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내가 정말 너무너무 예뻐하고 너무 사랑하는 애견이 있다. 우리 애완동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완동물이 있다. 내가 너무 예뻐하고 너무 사랑하는 애완동물이다. 그 애완동물 한 마리를 내가 데리고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워낙 유럽은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오케이를 해요. 그래서 키웠거든요. 근데 이 주인이 갑자기 나갈 때 됐더니 그 보증금 하나도 못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 그 애완동물 때문에 집이 다 망가졌고 냄새도 나고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차인은 이제 그 변호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말도 안 된다. 내가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애완동물을 키운다는 얘기를 했고 거기서 오케이를 했고 심지어는 그 주인집 아들이 둘이 있는데 너무너무 자기 애완동물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오늘 맨날 걔랑 놀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부터 좋아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나가려고 하니까 돈을 못 준다고 한다. 나 정말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그 주인을 만나죠.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그 사람이 애완동물을 키운다 그래서 정말 무슨 고양이나 조그만 강아지나 난 이런 건 줄 알았다. 근데 이렇게 커다란 이 돼지를 지금 애완동물로 키운 거예요. 이 임차인은 이 돼지가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애완동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얘가 너무 좋아. 근데 임대인은 얘가 무슨 애완동물이냐. 이렇게 큰 돼지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아들 둘이 와서 얘 보고 좋아했어. 그러면 자기 아들이 애들인데 그럼 여기 와서 얘 보고 좋아하지. 그럼 걔네들이 화내겠냐.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얘가 들어와서 거기에 그 백야드가 다 망가지고 너무 그 냄새가 많이 나게 변했고 그래서 문제가 되게 심해서 이거 다 복귀하려고 그러면 이 돈으로도 부족하다. 그래서 난 돈 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쟁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분이 이제 맡아가지고 이걸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보세요. 누구 말이 진실인가요? 임차인이 거짓말했나요? 거짓말 안 했거든요. 자기가 사랑하는 애완동물이에요. 임대인이 거짓말했나요? 둘 다 거짓말하지 않았죠. 근데 거기에는 말을 했는데 엉성하게 말을 한 거죠. 서로가 생각하는 게 달라요. 자기가 생각한 경험으로만 생각한 거죠. 내가 생각하는 애완동물은 강아지나 고양이였는데 이 사람의 애완동물은 이렇게 큰 돼지였던 거예요. 애완동물의 정의에 조그맣다는 말이 있나요? 내가 사랑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분쟁이 된 거죠. 보세요. 뭘로 보이세요? 뭘로 보이세요? 양. 네? 양. 양이요?
양으로 보이는 분 처음, 또 다르게 보이시는 분. 뭘로 보이세요? 네? 여자. 귀부인의 옆모습처럼 보이시죠? 귀부인의 옆모습. 그렇게 보이시나요? 귀부인의 옆모습? 또 다르게 보이는 분 없으세요? 할머니, 마귀 할머니처럼 보이세요? 매부리 코에 여기에 이렇게 턱 있고 눈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마귀 할머니의 얼굴로도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머리고 여기 코고 귀부인의 옆모습처럼도 보이죠? 두 가지 다 보이세요? 저는 처음에 마귀 할머니가 안 보여서 한참 봤어요. 두 가지 다 보이세요? 이거는 귀부인인가요? 마귀 할머니인가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둘 다 맞죠? 왜냐면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거든요. 그쵸? 왜 그럴까? 같은 현상을 가지고도 귀부인으로도 보일 수 있고 마귀 할머니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갈등을 없애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소통의 방법이고, 그 소통이 잘 돼야 신뢰가 가능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드는 베이스를 이룰 수가 있어요. 왜냐? 다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그 세 가지 팩트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제가 요즘 답답한 건 뭐냐면, 기업들을 만나면 지속 가능 경영을 하겠다 그래요. 근데 지속 가능 경영은 누가 하는 건가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없어요. 말로만 지속 가능 경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마인드는 없는데.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은, 우리가 지속 가능 경영을 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한 그런 회사와 그런 나라를 이끌어 가려면 지속 가능한 이런 생각과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길러내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원하는 거는 이렇게 가는 게 어렵죠. 사람은 A인데 원하는 건 막 B를 원하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이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도 지금 사실 에코맘 코리아를 통해서 그런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을 좀 계속 하고 있고, 그렇다고 우리의 여러분들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회사의 조직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보시면 이 제일 위에 이 조그맣게 나와 있는 그 빙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실 드러난 조그만 행위예요. 이런 조그만 것 때문에 사실 갈등이 이제 유발되죠. 근데 그 밑에는 이렇게 엄청난 게 들어가 있어요. 보이는 건 요만큼인데요. 그 밑으로 보면 이렇게 땅속으로 서로가 추구하는 가치도 다르고, 욕구도 다르고, 이해하고 있는 것도 다르고, 경험한 것도 다르고, 또 의견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갖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흔히들 내 맘 같을 거로 생각하는 거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상대방이 이야기해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1, 2, 3, 4, 10가지 얘기해도요, 내가 듣고 싶은 2가지만 기억해. 근데 그런 얘기 나 언제 있니, 나한테? 난 들은 적이 없는데. 이런 경우도 되게 많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 차이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소통의 방식들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굉장히 쉬운 게 있어요. 제가 아주 쉬운 거를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구주가.
어떠세요? 우리가 굉장히 위기가 많잖아요. 그쵸? 회사에서도 내 삶에서도 사실은 매 순간 매순간 위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이라크의 전쟁에서도 웃음으로 그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지 않을 수 있었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무기고 소통의 기본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건 뭐 돈 드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가장 큰 우리가 되게 쉽게 상대방을 신뢰하고 상대방이 신뢰라는 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야 되거든요. 싫어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안 되거든요. 나를 좋아하게 하고 호감을 가게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게 사실 웃음이거든요. 웃는 사람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그거를 정말 바로 실천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통의 가장 기본은 사실 첫 번째가 들어주는 거죠. 경청이에요. 근데 경청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을 보고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는 하는데 계속 딴 데 보고 딴짓해요. 그래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안 보거든요. 눈을 봐야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해결을 못해도 제대로 들어만 줘도 거의 7, 80% 해결돼요. 대부분 분쟁까지 가고 기업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끝까지 가는 경우는 감정이 나빠져서 그러는 거지 돈 때문에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결국은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눈을 보고 들어주는 거, 그리고 웃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마지막인데요. 상대편에 대해서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간디 선생님이 좋아하는데 세상에서 보기를 바라는 변화, 스스로 그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내가 먼저 행동을 하고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주는 거 사실 그거가 경청의 기본이에요. 그렇게 해줘야지 제대로 경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 소통이 가능하거든요. 그 입장에서 그랬겠구나.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이 되어야지만 사실은 가장 지속가능 경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게 왜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환경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 저는 그걸 배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존이라고 생각해요. 환경이라는 거는 나와 다른 생명체와의 공존이거든요. 내가 물하고도 공존해야 되고요. 공기하고도 공존해야 되고요. 여러 생명체들 공존해야 돼요. 그건 내가 배려해야 돼요. 내가 그냥 물에다가 그냥 나쁜 독약을 버리면 난 돈은 더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물은 스스로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생명력이 있어요. 근데 내가 독극물을 버리는 순간 여러분들도 많이 버려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청크림 이런 거 파란 색깔 물 나오는 거 그거 다 독약이에요. 다 화학물질은 다 독약이거든요. 그거 그냥 버리잖아요. 그러면 물속에 있는 미생물이 죽어요. 그러면 물은 스스로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미생물이 죽으니까 걔가 나쁜 것들을 못 먹어줘요. 그럼 물이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배려해야 되는 거죠. 내가 배려하지 않으면 공존할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 배려하지 않으면 공생할 수 없어요. 회사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지속가능 경영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사실 환경의 이슈예요. 그쵸? 윤리의 이슈거든요. 그런데 이 기본은 배려와 소통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아무리 언어로 단어로 그걸 표현해봤자 그냥 단어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오늘 딴 얘기를 하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가장 중심적인 전 키워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우리는 어떤 이슈에 있냐? 우리는 UN에서 인간 환경 회의를 하고 있고요. UN 환경 개발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속가능 발전 세계 정상회의라는 걸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72년도부터 해서 지금 작년 올해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는 지속가능한 경영,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삶의 패턴이 이제 이렇게 맞춰지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도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떤 환경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 경영이 지속가능 환경과 같이 갈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많이 들었죠? 신문에도 많이 나와요. 기후변화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죠. 기후변화는 그 GDP의 20%를 감소시킬 만큼 굉장히 강력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금 이슈예요. 이거는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 또 우리의 건강과 여러 가지 재산의 뭐 여러 가지 피해들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경고를 계속 받고 있죠. 원인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또 우리가 철학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데카르트 시대로 우리가 돌입하면서 인간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자연환경을 되게 우리가 무시하는 걸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은 이용의 대상이다라고 어느 순간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공세의 관계였거든요. 사실 동양 철학은 다 공세의 관계인데 사실은 서양 철학이 들어오고 데카르트 사상이 이렇게 좀 강화되면서 환경, 이 자연이라는 거 우리가 이용해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막 개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좀 더 배려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많은 이제 온실가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빙하가 보시면은 저 하얀색이 다 빙하였는데 지금은 빙하가 저렇게 조그맣죠. 사막화가 일어나고 있고. 사실 제가 여기에 담진 못했는데, 구정 때 제가 그 케냐에 UNEP, 유넵 본부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유넵하고 회의가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구정 때라 이제 여유가 좀 있어서 거기 암보셀리라는 국립공원을 갔는데 거기가 이제 킬리만자로가 있어요. 킬리만자로가 있는데 정말 엄청난 이제 킬리만자로가 있는데요. 이만큼 하얀색이 있더라고요. 원래 킬리만자로라는 거는 만년설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눈이 다 녹고 또 눈은 계속 어디에서 쌓이고 그러면서 이 모든 생태계를 유지시켜줘요. 케냐, 아프리카 이쪽은 굉장히 메마르고 물이 없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 만년설이 그 생태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굉장히 귀한 존재였는데요. 얘가 다 녹았고요. 이제 요만큼 남았어요. 중요한 건 눈이 안 와요. 있는 거 이만큼 다 녹았는데 눈이 안 와. 그래서 얘가 이제 수명이 얼마 남은 줄 아세요? 한번 얼마 남았을 것 같으세요? 이 수명 20년 남았어요. 20년 지나면 킬리만자로 만년설이 없어져요. 여기에 있는 많은 제가 거기서 뭐 사자도 만나고 코끼리, 얼룩말, 뭐 사슴, 뭐 악어, 뭐 하마 굉장히 많은 동물들을 봤는데 얘네들의 생태계가 이제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에요. 20년밖에 안 남았어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되게 위기에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에너지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전 세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죠. 그린이라는 걸로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전 세계 물이 지금 부족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올해 세계 물 포럼이 열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물을 굉장히 뭐 풍부하게 막 쓰고 있지만 여기서 보면은 전 세계의 3분의 2의 인구가 물을 먹지 못하고 있고요. 제가 케냐에 갔을 때 마사이족에 사는 마을을 갔거든요. 근데 물을 길러 하루에 9km 왕복 18km를 가요. 그래서 양동이에 물 하나 이고 와요. 대부분 그런 일은 여자아이들이 하는데 양동이 이고 혼자서 걸어갔다 오니까 엄청난 또 성폭력도 일어나고 그래요. 아프리카의 그 물 문제로 인해서. 이게 단순히 물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로 발전이 되는 거죠. 방글라데시는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해수면이 올라가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바닷물이 막 올라오겠죠. 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수가 다 해수로 바뀌기 시작하고 그 짠물을 먹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담수화시킬 능력이 없으니까. 그거를 먹은 임산부들이 태아도 죽고 임산부도 죽는 일이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투발루는 국가를 포기했죠. 국가를 좀 포기한 유일한 나라가 투발루인데 섬나라인데 해수면이 올라가면 계속해서 땅덩이가 좁아질 거잖아요. 근데
국제적으로 국가라는 거는 일정 면적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면적이 이제 안 되게 됐고, 바닷물에서 올라오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흙이, 뭐, 다 땅이 짜지니까. 그래서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다 남미에서 떠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억울한 건 투발루는 자동차 한 대도 에어컨 한 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산업화로 된 나라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기후변화가 되게 무서운 이제 역할을 한다는 거고, 그것이 여러 가지 물 문제, 에너지 문제가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발맞춰 나갈까 고민과 함께 지속가능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이 지금 기후변화의 원인이잖아요. 근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원인은 뭐예요? 화석연료죠. 그렇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대체할 대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어떤 제품들이나 또는 우리가 운영하는 어떤 시스템들을 바꿔나가는 노력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품 자체나 서비스도 이렇게 바뀌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의 전력에 대한 것도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에너지에 대한 세분화된 그런 정보나 기술의 획득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에너지라는 게요, 여기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은요, 우리 여기 지금 뭐, 어디라 그럴까요? 여기가 지금 뭐 나주라고 보면, 나주에서 우리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잖아요. 서울까지 오면서 에너지가 얼마나 올 것 같으세요? 여기서 100을 생산하잖아요. 우리 집까지 올 때. 다 손실돼요. 다 손실돼요. 그래가지고 20%? 그래서 이게 멀면 멀수록 더 손실되거든요. 가까울수록, 여기 가까운 데는 얼마 손실 안 되고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도 이루어지는 거고, 또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도 되게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우리 숙제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태양광에 대한 에너지 대체 산업으로 이제 이런 사례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이제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제 GE의 제프리 사장의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한번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들이 제프리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제프리 생각해보시죠. 시작. 우리는 그래요. green is green, 환경은 돈. 과거의 환경은 이렇게 막 가능한 피하고 그게 돈 써야 되니까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그린이 돈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컨트롤하고 이걸 잘 활용해야지 오히려 그게 산업을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도요타의 이제 여러분들 아는 프리우스라는 자동차 있잖아요. 사실 프리우스가 별로 예쁘진 않잖아요. 지나가다 가끔 보잖아요. 프리우스가 가끔 보이는데, 근데 이 프리우스가 12년 연속 최고 친환경차가 되었고요. 특히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이 막 이걸 타면서 동참하면서 이게 막 더 이슈가 됐죠. 그게 이제 결국은 윤리적인 행동들이에요. 나는 뭐 롤스로이스 나도 큰 차 탈 수 있지만 내가 유명한 연예인으로서 나는 지구를 위해 기여하는 행동하겠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연예인은 본인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해서 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개인은 물론 기업까지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경제적인 수익성, 사회적인 책임감, 환경적인 건정성, 이 세 가지의 이거를 트리플 바텀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 가지가 지속가능 경영을 이끄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잘 유지시켜 나갈 것인가, 이걸 이제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걸 간과하고 사실 이것만 추구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제가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거는 지금 이제 21세기 기업들이 가지는 아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협력, 공생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지금 좀 담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은 내 기업도 있지만 다른 기업과의 경쟁도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나를 둘러싼 환경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되게 많아요. 뭐 소비자는 물론이고, 우리 내부 공중은 물론이고, 일반 그런 사람들, 언론, 뭐 모든 그 관계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국제적인 요구 기준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수출을 하려면 ISO 인증을 받아야 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가 성숙해 가면서 이제 더 윤리나 환경적 의식이 강화됐고 그걸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러한 여러 관계들을 어떻게 적절히 잘 소통해 나가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그러니까 우리 본인이 그런 소통에 대한 능력이 이런 게 그냥 소통이 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관계성 굉장히 잘해 나가는 능력이 중요한 거죠. 근데 사람은 많은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일 누구하고 할까? 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이 프로젝트 누구랑 할까? 또는 나 이번 여행 가는 여행 누구랑 갈까? 이럴 때 뭐 주변에 사람 되게 많지. 우리 회사 직원말도 뭐 100명은 될 수도 있고 친구도 되게 많지만 몇 명 없잖아요. 근데 그 몇 명이 어떤 사람이냐?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 중에서 막 화내거나 이런 사람 대부분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또 본인의 이야기를 잘하고 또 대화가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면 돼요. 그러면 정말 이런 지속가능 경영을 하는 핵심 멤버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있는 회사에서도 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는 곳들이 있으실 수 있고 또 없는 곳들도 점차 발간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엄청나게 늘고 있죠. 지금 특히 2013년도 같은 경우는 뭐 하여튼 이게 계속 아주 급속도로 이제 늘고 있어요. 그만큼 전 세계적 관심이 있다는 거고요. 기업을 평가할 때 또 이것을 한 기준으로 보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경영에서 활용하거나 적용시킬 수 있을까? 그걸 좀 사례들을 가지고 좀 같이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환경하면은 보이는 이제 여러 가지 라벨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혹시 참이슬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참이슬 좋아하시는 분. 한 분, 두 분. 그러면 처음처럼 좋아하시는 분. 없어요? 소주 안 드세요? 잡동사니까. 아무거나 드세요. 아무거나 드세요. 저는 참이슬을 마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혹시 아니면 뭐 다음 주에 소주를 시키실 일이 있으면 참이슬을 시켜보세요. 참이슬 이 아래요. CO2라는 글씨가 써 있어요. CO2. 그게 어떤 마크냐면은요. 소주를 공정하는데 전체 CO2를 발생하는 양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이 참이슬을 이만큼을 줄였습니다. 라는 인증을 받은 거예요. 근데 처음처럼은 인증을 못 받았어요. 그 노력을 안 한 거죠. 원래 내가 배출하는 게 100이라면 내가 이 소주 만들어서 이번에 239g을 감량했어요. 이런 인증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이슬을 마셔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소주를 드실까요? 참이슬 드셔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 경영에 노력하는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관심을 갖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즘 뭐 무농약, 유기농 이런 거 이제 보기 시작하실 거예요. 과거에는 뭐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막 이랬는데 지금 보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런 게 전부 다 환경과 관련된 마크들이죠. 또 에너지 몇 개만 지금 정리를 해본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들도 그런 인증을 받기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유사하게 이렇게 가짜로 하는 데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린워싱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를 찾아내는 일도 정부가 하고 있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일도 하고 있죠. 그래서 환경 경영 시스템은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돼요. 지속적으로 이제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방침을 정하고요. 그 방침에 맞게 기획을 해요. 그리고 나서 실험 운영을 하고 점검하고 다시 경영 검토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전 과정에서 이제 환경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환경 성과 평가라든지 또는 전과정 평가라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환경성을 고려했는지 또는 탄소를 얼마만큼 저감시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정들이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도입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 자체도 이제 기업의 굉장히 중요한 경영 포인트죠. 아마 지금 탄소 배출권을 감축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기업이 하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뭔가 하고 있다. 하고 있으시죠? 어떻게 하고 아세요, 혹시? 회사 전체적으로 그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배출권 거래제 관련돼서 그거를 좀 이렇게 이제 배출을 줄이면 사실 아까 앞에 나왔을 때 팔 수 있잖아요. 네. 거래권을. 네,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 주식을 거래하듯이 우리 회사가 원래 이제 100이라는 탄소를 배출했었는데요. 내가 이번에 막 노력해가지고 전 직원이 노력하고 제품도 이렇게 공정을 줄이고 해가지고 80만 배출을 해요. 그럼 나머지 20을 팔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100을 배출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는데 120을 배출하게 되잖아요. 20이 부족하죠. 그럼 또 외국 사올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이제 제도인데, 제가 이제 경영을 하시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신문에 계속 나왔던 부분들 중에서, 왜 탄소 배출권이 지금 경기도 어렵고, 우리 지금 이렇게 부담이 되게 왜 자꾸 국가에서 이걸 시행하려고 그러지? 도대체 왜 하는 거죠? 반대를 많이 해요. 뭐 큰 대기업들도 이거 늦춰야 된다, 하면 안 된다, 계속 반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녹색성장위원으로 이 당시 이 법이 지정될 때 참여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중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중진국? 왜냐면은 외국에서는 사실은 북한을 한국인 걸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한국은 G20 국가예요. 그리고 OECD에 가입된 국가예요. 그러면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선진국에 이제 나란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온실가스의 의무 감축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통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탄소 배출권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온실가스 배출 의무국이 돼야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글로 가지 않으려고, 왜냐면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이 되면 훨씬 더 강한 로드가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보다는 탄소 배출권을 우리가 스스로 이제 그 법안을 만들고 우리가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들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의무감축국으로 가입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걸 좀 더 지연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이 부담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의무감축국으로 가지 않기 위한 우리의 선제적인 노력이라고 사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당장의 기업에서는 그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국제적인 지금 순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시간을 좀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정말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아시겠지만 지금 ISO 14000 시리즈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 시리즈 같은 것들을 지금 이제 여러 기업들에서 도입도 하고 있죠. 제가 지금 우리나라 기업의 지금 상황을 좀 잠깐 이제 보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제 이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대자동차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일단 협력사가 중요한 이해관계자죠.
특히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지만 협력사가 있기 때문에 현대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해관계자인데 그들과의 그린 파트너십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뭐 CO2 규제라든지 또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에너지도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 관련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SK텔레콤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대강만 좀 보여드리면서 넘어갈게요. 근데 제가 여러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들 대강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필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하고 있는 필드에서는 어떻게 지속가능 경영성을 연결시킬 것인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저는 여러분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 그 마인드가 사실은 지속가능 경영을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제 베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마인드가 제품도 탄생시키고 그 다음에 문화도 바뀔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환경이라는 거를 알고 그 중요성을 느낀 상태에서 만들 수 있는 또 보이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그냥 그 예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왼쪽 거는 뭐 같으세요? 왼쪽 거? 벽돌이에요. 벽돌인데 이 벽돌은 인도네시아의 대학원생들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소똥이 되게 많은데 사실 지금 벽돌이 굉장히 반환경적이거든요. 벽돌 자체가. 그런데 여기에서는 섬유질이 많은 이제 소똥으로 만들었는데 보통 친환경 벽돌이 굉장히 경고성이 떨어져요. 근데 얘는 굉장히 견고하면서 다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장했어요, 이 회사가. 학생들이 만든 건데. 이거는 일본의 과학자인데요. 뭐예요? 그 똥에서 단백질을 되게 좀 앞이 똥 시리즈인데 단백질을 추출해가지고 만든 이제 그 버거의 그 속인데 이거 이제 재밌게 만든 거고요. 이것도 많이 보던 거죠? 그 여러분들 많이 보던 거죠, 위에가. 근데 이 밑에 게 뭘까요? 뭐 같아요? 변기예요. 이것도 환경을 생각하는 디자이너가 있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변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40%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은 변기가 없는 집이 아무도 없겠지만 60%는 변기가 없어요. 근데 그 변기가 없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토양이나 수질에 그대로 오염이 되고 그것이 전부 다 우리의 질병으로 다시 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 고민하던 어떤 디자이너가 이런 변기를 만들었는데 밑에가 여행용 가방처럼 앉으면 문이 열려서 채고 쌓여요. 그래서 이제 내가 꺼내와.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그 동네에는 큰 통에 넣어요. 변기도 없는데 전기가 있겠어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메탄을 발효시켜서 그 동네에 에너지로 쓰는 그런 걸 이제 만든 거죠. 이게 정말 환경에 대한 그런 애정과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거는 뭔지 아세요? 뭐 남자들이 맨날 쓰시는 건데 이거는 제가 왜 넣었을까요? 이게 뭐가 다를까요? 일반 소변기랑 뭐가 다를까요? 물이 안 나와요, 얘는. 이게 지금 삼성 테스코에서 처음으로 설치한 건데요. 물이 안 나오고 그 카트리지를 통해서 냄새를 제거한대요. 그래서 보통 소변, 그러니까 1회에 쓰는데 3에서 5리터의 물, 그러니까 얼마나 1리터 물이 이만인데 3에서 5리터의 물을 쓰는데 그 물을 다 이제 냄새도 안 나면서 안 쓰게끔 개발한 그런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영국의 한 애견 그 공원인데요. 얘네들이 응가하면은 이제 그거를 갖다가 봉지에 담아가지고 저 통에 넣어요. 그러면은 이 애견 공원의 모든 전기는 얘네가 응가한 걸로 다 쓰는 거예요. 그걸 순환시켜가지고 거기서 에너지 발생해가지고 굉장히 그 자연 순환적이죠. 이렇게 이제 만든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포스코, 삼성 테스코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게 좀 제가 잘못 썼는데, 왼쪽 게 우수를 좀 재활용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옥상에서 받은 빗물 있잖아요. 빗물을 가지고 정화해서, 이제 정원에 물 주고 이런 걸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중수예요. 중수를 재활용하는 게 뭘까요? 어떤 물을 재활용하는 걸까요? 수돗물이죠. 그래서 세면기에서 쓰는 물, 손 씻고 이런 거 뭐 별로 안 더럽잖아요. 그 물을 정화시켜서 이제 화장실 물로 쓰는 거죠. 이거 전부 다 삼성 테스코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서 본인들이 직접 설치해서 하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다음 음식물 쓰레기나 이제 폐업 재활용 시스템 같은 것도 그런 건데요. 여기에서 그 폐업 재활용 시스템 같은 경우는 냉동이나 냉장할 때 열을 압축하면서 굉장히 고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아깝잖아요. 그게 그 창원 이런 공장에서도 그래요. 뭔가 할 때 열을 발생하는 그 물을 그냥 버리면 그냥 못 버릴 때도 식힘이라고도 돈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난방수로 쓰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에너지를 절약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지금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덮여주는 일을 이걸로 그냥 쓰고 있고요. 하이브리드카는 이미 뭐 많이 알고 계실 거고, 이거는 지금 이제 제 후배인데, 이 지금 태양광 지금 지붕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 같으세요? 이거 이천이에요. 경기도. 대한민국의 이천인데요. 이 공장이 공장이 아니라 여기는 저희 물류창고예요. 뭐 엄청 큰 이천의 물류창고인데요.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물이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새기 시작하니까 물류창고인데 물건을 둘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경기는 안 좋지. 이거를 공사하려고 봤더니 몇십억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경영주께서 거의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물을 다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상황에서 태양광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료로 지붕수리 다 해주고 태양광 깔아주고 매월 임대료 받고 이 전기 일부를 써요. 진짜 뻥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몰랐다면 완전히 파산의 일보 직전에 지금 놓여있을 상황인데 지금은 엄청 해피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물류 다 받고 돈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거는 괴산이에요. 괴산은 절임 배출이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배추를 그냥 팔면은 100원에 파는데 이런 절임 배추는 600원에 판대요. 6배의 농가 수익을 얻어요. 근데 환경에 관심이 난 공무원이 이 절임 그 소금물을 그냥 버리니까 토양도 오염이 되고 수질도 굉장히 나빠지고 농도가 나빠지게 되니까 고민을 하기 시작하다가 가짜 염전을 만들어요. 검정 비닐을 깔고 그걸 다 부어서 가짜 소금이 아니고 이제 진짜 소금을 만들죠. 쓰던 재활용 소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로 겨울에 염화칼슘 대용으로 쓰거나 운동장 같은 데 뿌려주는 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도 수억을 절감하고 환경 오염도 줄여주고 좋죠?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했고 뭐 이런 것도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다 알고 계신 것들인데 결국은 이제 쉐어홀드의 그 주주들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크홀더의 우리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그 팩터들을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걸 찾아가서 거기에 대한 이제 제품이 됐든 우리 인적 자원이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진행해 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는 결정해서 이렇게 해! 그럼 그걸 방어하죠. 잘 안 되면. 이런 구조였다 그러면 이제는 그걸 경청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리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순환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환경이라는 그 에코라는 마인드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사실은 네. 들리시죠? 사실은 그것이 지속가능 경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지속가능 경영의 가장 그 키워드는 뭔가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책임이거든요. 근데 책임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배려가 있지 않으면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배려의 가장 베이스가 제품을 만들더라도 뭔가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그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인간에게도 또는 환경에게도 다른 생명체에게도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공생하고 협업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베이스가 사실 환경의 마인드가 굉장히 깔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거를 해나가는 주체는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이어야 되고 그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소통의 능력이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